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식량 안보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상머리 뉴스 발행인 김병조입니다. 먼저 이 식량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국수주의에 의한 에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해당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뭐냐? 팜유와 밀가루입니다. 팜유의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해바라기 CU 수출 1위, 2위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 대체 품목인 팜유 수요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팜유 생산 1위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이 팜유 수출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국제 수요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의 업자들이 국내 공급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다 보니까 팜유 세계 생산 1위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네시아 국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을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팜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품목이 뭐냐면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이 곡창지대예요. 유럽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수출하는 주요국 중에 이제 인도와 이집트도 수출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수출 중단한 이유는 바로 앞에 팜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농산물의 수출 국가들이 국익우선 그리고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중단하는 이른바 국수주의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자금률이 낮은 그런 나라들은 식량 안보의 위협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식량이 무기화되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가 최대의 국정 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떤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가 34개 OECD 국가 중에 29위예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도 2017년에는 26위였는데 1년에 한 계단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곡물 작업률은 얼마이냐? 20%대가 무너져서 19.3%예요. 이게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에는 30.9%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무려 11.6%포인트나 하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20%대가 무너진 건 지금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요 농업 국가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곡물 작업률이 얼마냐면은 무려 192%나 돼요. 그리고 미국도
120.1%나 됩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19.3%,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졌느냐,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대응책도 마련하고 할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량 안보가 위험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식생활의 서구화에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여러분, 1960년, 70년 그때 우리가 이제 1953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이비 붐을 타고 출산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인구가 급증하는데 쌀이 부족했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 식량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쌀 수요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식 장려 정책을 썼던 거예요. 마침 그때 미국으로부터의 잉여 곡물, 밀과 옥수수 원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대신에 빵과 라면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시 정부와 미국에 의해서 우리의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빵과 라면은 그런 식습관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쌀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197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였냐면은 136.4kg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작년 기준으로는 얼마냐? 56.9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 생산 곡물인 쌀 소비는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뭡니까? 밀과 콩, 옥수수에 의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식량 안보는 급격히 위태로워졌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응책이 뭐냐?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곡물 작업률이 20년 전인 2000년에 30.9%에서 지금 19.3%로 추락할 동안에, 그동안의 정부들은 그러면은 뭐 뒷짐만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난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도 왜 효과 없이 이렇게 계속 식량 안보 지수가 낮아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대책입니다.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해온 게 뭐가 문제였던가라는 거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저널리스트로서 지켜본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 뭐냐? 그동안에 우리 농업정책, 식량정책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팜 투 테이블이었어요. 항상 정책의 시작을 농업, 농촌, 농민의 입장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테이블 투 팜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와 식량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20년 전인 2000년에는 우리보다도 곡물 자금률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현재 20% 중반대의 자금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웃 나라의 어떤 정책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석열 정부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